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LA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엄마랑 그리고 애들 둘이랑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하고 있다가 차를 이렇게 또 빼고 있는데 갑자기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추위에서 이 브랜치, 이 가지가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서 이 차를 덮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차량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누군가 이렇게 또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소방서들이 와가지고 구출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나무 가지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차량이 완전히 다 파손이 되고 그리고 이 나무가지가 이제 차량을 이렇게 또 짜부를 시키면서 엄마가 이 차량 안에 이렇게 또 갇혀 있었다고 하네요. 이 아이들 뒤에 앉아 있었던 아이들은 정말 다행히도 이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잘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엄마는 차량에 한참 동안 이렇게 또 갇혀 있다가 911 이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차량을 이렇게 잘 분해를 해가지고 이 엄마를 나중에는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차들도 다행히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무가지가 굉장히 커다란 게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차량 옆에 있는 것들도 다 부서졌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를 파킹을 할 때에는 항상 우리들은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나무 그늘 아래다가 이렇게 또 파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나무가지 아래에다가 파킹을 할 때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괜히 커다란 이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무 그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파킹을 했다가 나무가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 자동차 이 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 풀 커버리지가 아닌다고 하면은 요거 보상받기 힘들죠. 저같이 이렇게 라이빌리티 온리 3자 보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파킹을 할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괜히 이렇게 나무까지 떨어졌다가 차량이 이렇게 또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라이빌리티 온리는 아마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차량이 파킹을 해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무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차량이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일인데 그런데 훨씬 더 조그만 가지였죠. 그런데 이렇게 또 차량이 파손이 된 다음에 이 인슈런스에다가 이렇게 또 전화를 하니까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은 이 풀 커버리지를 이렇게 또 들고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그 차량은 고칠 수 있었습니다. 고칠 수 있었는데 그 차량이 굉장히 많이 망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브랜치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차량이 스크래치가 나고 이제 살짝 문짝이 구부러졌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살짝 이제 파손이 됐나 그랬는데 그거 고치는데 3,000 몇백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런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풀 커버리지가 참 좋은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라이빌리티 올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요번부터 요번 주말 동안이랑 그리고 며칠 동안 월요일 화요일까지인가 계속해가지고 더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히트돔이라고 해가지고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 뜨거운 공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또 히트돔 아닙니까? 히트돔, 이 열돔이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가둬두면서 아마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더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좀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후변화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좀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는데 여기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시날로아인가 이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이 인앤아웃 있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생겨난 이 햄버거 체인 이 인앤아웃의
짝퉁 버전이 이 멕시코에서 생겨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야, 영상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인앤아웃이랑 이렇게 또 똑같이 해놨는데, 그런데 인앤아웃이 IN and out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I를 뭐 2번을 썼나 N을 막 2번을 썼나 해가지고 이름만 진짜 뭐 인앤아웃이랑 뭐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만 N을 2번 썼나 I를 2번 썼나 해가지고 그것만 바꾼 다음에 뭐 색깔이나 뭐 그런 분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햄버거 같은 것들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앤아웃 측에서는, 이 회사 측에서는 이 멕시코에다가 지금 법정 공방을 지금 하려고 아마 고소를 했나 봅니다.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인앤아웃 햄버거 체인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프랜차이즈는 하지는 않거든요. 모두 다 이 인앤아웃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이 햄버거 집인데, 이 햄버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데 미국에서만 이렇게 가게를 열거든요. 원래는 이제 캘리포니아 안에만 있다가 지금 조금씩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네바다, 뭐 콜로라도 뭐 이런 곳들에 조금씩 지금 번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인앤아웃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퍼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 인앤아웃에서는 이 냉동육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웨어하우스가 있는 곳에 몇 마일 안에만 이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철칙을 정했다고 하네요. 냉동육을 쓰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앤아웃에서는 정말 천천히 이 미국에서만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멕시코에서 이렇게 짜가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이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앤아웃이랑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가서 먹어보고 막 더럽고 막 그러면은 또 맛없고 그러면은 그게 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에다가 대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저께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메가밀리언즈에 대한, 이 로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와, 장난이 아닙니다. 또 안 뽑혔대요. 또 안 뽑히게 되면서 역대 최고 금액 이 메가밀리언이 이렇게 또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아마 오늘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메가밀리언즈가 이렇게 또 추첨이 되게 되면서 1.55 빌리언 달러, 거의 2조 원입니다. 거의 2조. 1.55 빌리언 달러로 이렇게 상금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에서 강조를 하는 게, 이거 진짜 당첨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라고 하면서 어차피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사라 라고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한 장만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3달 넘도록 계속해가지고 이 메가밀리언즈의 당첨자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조 원이라고 합니다. 2조 원까지 이렇게 또 당첨금이 올라가면서 뭐 난리가 났네요. 오늘도 또 저는 이 메가밀리언즈를 사러 동네 세븐일레븐을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레드핀 있지 않습니까? 이 레드핀 앱으로 캘리포니아 말고 이제 다른 주로 이 다른 주의 집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레드핀 앱에서 이렇게 또 스터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내에서 이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집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다른 주로 이주를 하려고, 이사를 가려고 계속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마도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도 같이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기지율이 같이 이제 또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팔고 이제 또 다른 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때문이죠. 이 캘리포니아가
생활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말고 이제 다른 주로 지금 이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가 이 집값 이 중간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가격이 이제 미쳤다고 합니다. 미쳤다고요.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의 이 집값 이 중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140만 달러라고 합니다. 140만 달러. 야, 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 LA를 본다고 하면은 LA도 미쳤습니다. LA도 이 집값, 이 중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97만 5천 달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다고 하는 이 뉴욕을 본다고 하면은 뉴욕의 중간 가격은 이제 80만 달러라고 합니다. 예, 이거를 보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미쳐버렸죠. 이렇게 미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 너무 미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주로 이렇게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LA 다운타운으로 해가지고 새로 생긴 이 랜드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유가 비아덕트 이 브릿지라고 하죠. 여기 브릿지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또 행사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뮤직 뭐 페스티벌이나 그리고 푸드 트럭들 이런 것들 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유가 다리에서 계속 이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도 계속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행사 같은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LA 가셔가지고 또 구경하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스인데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어느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 하는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서브스크라이버 이 구독자 수가 자그마치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천만 명. 그런데 그 게임 인플루언서가 뉴욕에 있는 이 유니온 스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 유니온 스퀘어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이 루링 있지 않습니까? 폭동 같은 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플레이스테이션을 다 나눠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눠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가 이제 나도 못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또, 뭐, 루딩 같은 거, 이렇게 또 폭동 같은 거 또 이렇게 했나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다 이렇게 또 옮겨 붙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박살이 나는 등 뭐 쌩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뉴욕 경찰은 이 인플루엔서 있지 않습니까? 21살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 인플루엔서를 기소를 하기로 이렇게 또 방침을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폭동 선동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불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기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런 폭동 같은 거, 이런 루딩 같은 거, 이렇게 약탈 같은 거, 이렇게 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은 이런 루딩 같은 게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또 이렇게 리벤지를 한다라는 식으로 뭐 SNS 서비스에다가 뭐 올리고 뭐 그랬나봐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기소를 한 검찰에서는 연방 법원에다가 트럼프한테 증거를 공유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명령을 이렇게 또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텍티브 오더를 이렇게 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자신은 잘못이 없고 막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복수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힐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건의 기소를 이렇게 또 당했는데 나는 기소를 당할 때마다 더 강해져 간다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기소를 당한다고 하면은 2024년도
대선 당선이 확실시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기소를 당하고 있으면서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엄청나게 쪽쪽 빨고 다니는 이 트럼피들이 더욱더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계속 이 튼튼해지면서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기부를 하는 게 더욱더 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네 기소하려면 해라. 나는 기소를 할수록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기소를 계속 해가지고 이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너무나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지금 법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 트럼프 이 법원에서 죄를 아주 그냥 세게 받아가지고 깜빵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마도 내년에도 또 이 대선 불복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가 또 할 거 아닙니까? 이 내년에 또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는 이 대선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가짜다, 이 대선은 사기다라고 또 주장을 할 테인데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2020년도 그때를 또 재연을 할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피들은 트럼프를 너무나 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신같이 이렇게 또 받들어총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내년에 자신이 대선에 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것 봐라 이거 다 가짜다라고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난리가 날 테인데 그것을 또 걱정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는 자신의 법 위에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또 트럼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아주 그냥 쪽쪽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당히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인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밈이라고 하죠. 이런 밈 같은 게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브랜든이라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자고 있고 좀 비실비실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영상인데 좀 졸아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브랜든이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또 이런 밈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다크 브랜든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슨 빌런 같이 이렇게 좀 다크한 이 다크한 이 바이든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밈이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것을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대선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잘 캐치를 해가지고 이 밈을 오히려 더 부각을 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좀 비실비실거리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크한 이 다크 브랜든이라는 이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지 쇄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인디펜던트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이 대선 캠프에서 이 다크 브랜드라는 이 밈을 가지고 이용을 해가지고 멀천다이즈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젊은이들 층을 이렇게 또 공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좀 비실비실거리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욱더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좀 다크한 이런 좀 이제 빌런 같지만 그래도 이런 좀 슈퍼히어로에서도 이 빌런이 또 인기가 많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로이터 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군 병사가 이 한국에서 이제 월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월북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미군 병사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북을 한 이 병사는 전쟁 포로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
왜냐하면은 프리윌,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트래비스 킹에 대해 가지고 이 전쟁 포로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그냥 뭐 미국인, 그냥 뭐 월북을 한 이 미국인으로 이렇게 다루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트래비스 킹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죠. 그렇게 엄청나게 힘을 쏟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뭐 자유롭게 지가 알아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붙잡힌 것도 아니고 작전을 수행하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얘기는 하겠지만 전쟁 포로처럼은 이렇게 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이 트래비스 킹은 이제 북한에서 좀 이 노동형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니제르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구테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니제르한테 이렇게 원조하는 것을, 에이드하는 것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에이드를 원조하는 것을 중단을 하지만 그런데 뭐 식량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량 지원은 그것만은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식량 지원을 해주되 다른 에이드는 이제 모두 다 이제 멈추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니제리를 본다고 하면은 이 군부대에서 이렇게 또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대통령도 감금이 되어 있고 지금 뭐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 니제르가 돌아가는지 계속 한번 뉴스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테슬라에서 이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 6번째 거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제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이 테슬라에다가 이 부품을 납품을 하는 그 업체들에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IRA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 북미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져야지만 미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이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 부품을 업체들에서 멕시코에다가 지금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벌써 7개의 이 중국 이 부품 업체들에서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벌써 밝힌 상태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아마도 수십 개 더 테슬라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서 더 이렇게 또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이제 만들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정말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많은 공장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미국 아니면 이렇게 멕시코에다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가 또 이렇게 또 반사이익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멕시코가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멕시코를 본다고 하면은 페소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강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멕시코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이 멕시코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 멕시코로 본다고 하면은 임금이 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 거를 그냥 이제 멕시코에서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가 계속 되고 있으면서 이 페소도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니콜라, 이 전기 트럭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니콜라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니콜라 CEO가 18개월 만에 이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이제 퇴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가 나온 뒤로부터 어제 이 니콜라의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이 주식이 마감을 했었을 때 이 니콜라의 주식은 한 26% 정도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콜라의 주식은 다시 3달러였는데 3달러에서 이제 3달러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2불 50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니콜라는 한참 동안 또 계속 잘 올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수소 전기 트럭도 계속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뭐 주문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CEO가 왜 사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CEO가 사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포춘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이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식이 어제 거의 5%가량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의 시총을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조 달러 클럽에서 이렇게 또 다시 3조 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뭐 대략 한 거의 5%까지 이렇게 주식이 빠지게 되면서 어제 시총 날라간 거, 이 애플에서 이 시총 날라간 것만 본다고 하면은 130 빌리언 달러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130 빌리언 달러. 와, 역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5%만 빠져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지네요. 130 빌리언 달러. 엄청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어제 또 실적 발표를 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마존 아닙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무지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마존의 주식은 8.3% 정도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11 빌리언 달러가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전 세계 이제 부자 이제 탑 10 중에 하나니까 탑 5 중에 하나죠. 이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11 빌리언 달러가 늘었다. 야, 진짜 엄청나네요. 하루 만에 이렇게 늘은 것을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들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존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기업 사냥꾼 이 아이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는 어제 디비덴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비덴드 나눠주는 것을 이제 절반으로 깎아버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이칸 엔터프라이즈가 계속해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한테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좀 다단계 같이 너무나 디비덴드를 잘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더니만 요번 이제 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디비덴드 주는 것을 이렇게 막 퍼줄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반으로 이렇게 줄여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때 30%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을 한 것을 보니까 대략 한 20%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이 아이칸 엔터프라이즈 가격이 주식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어제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은 감산을 지속을 하겠다. 뭐 100만 배럴씩 감산을 계속 지속을 하겠다. 9월달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국제 유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도 계속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유가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힌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금리를 올릴랑 말랑 하는데 이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또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또 다시 유가가 내려갈 것이고 어쨌든 간에 역시 세계 경제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소리죠. 주식은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수중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유조 탱크 있지 않습니까? 탱커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두 번째 이렇게 또 공격이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이 오데사 항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이제 굉장히 열받죠. 열받다 보니까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러시아 유조선까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유조선뿐만이 아니라 크림대교 있지 않습니까? 크림대교도 우리는 계속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것을 들은 이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보복을 이렇게 또 다짐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양상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공격이 서로 오가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이 북동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또 어마무시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재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100만 명 이상이나 이렇게 또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민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즌댓, 그러니까 12명 이상의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닙니다.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됐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기후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지고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더욱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다 온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산호초들이 계속 이제 폐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다에도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우리한테 초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발 좀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는 지난 7월달에 일자리가 한 6,400여 개 정도가 이렇게 또 줄게 되면서 이 언엠플로이먼트 실업률이 5.5%로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언엠플로이먼트가 실업률이 조금 상승이 되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전 세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심각하게 빠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이 정부의 일이죠. 어쨌든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지구 보일링이라고 하죠. 이제는 지구 보일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이 에어컨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에어컨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는 원래부터 이렇게 에어컨이 잘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폭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정말 심상치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폭염 때문에 사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유럽에서는 이 에어컨 판매율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에어컨 판매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보니까 에어컨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샀겠죠. 어쨌든 간에 이 에어컨 판매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실적이 또 계속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월요일에는 요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에는 에어컨을 어디서 이렇게 또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파는지 또 기업을 더 잘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많이 파는 기업은 캐리어죠.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가 이렇게 나오게 됐죠. 어쨌든 캐리어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12년 전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이 칠레에 있는 어느 한 투자자, 그리고 이 엔지니어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 보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12년 전에 2011년도에 사람들한테 이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권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2011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단 몇 센트였다고 합니다. 60센트 정도였다고 하네요. 60센트 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하면서 2013년도에 이 사람은 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13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어가기 시작을 했었던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대,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인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너네들 제발 비트코인 사라. 단 1달러라도 사라. 1달러라도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100만 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난 떼부자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때부터 이 비트코인이 60센트 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전 재산을 거의 다 털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칠레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은 그때 10년 전쯤에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사게 되면서 지금은 어마무시한 부호가 되어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갸부럽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지진이 6.0이나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진이 6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큰 지진이거든요.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라는 곳에서 지진이 또 6.0이나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제발 거기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지진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카자흐스탄 있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느 한 굉장히 높은 이 아파트라고 합니다. 16층짜리 이 아파트에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또 불이 나게 되면서 어제 사람들이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매트리스 있지 않습니까? 침대 같은 것을 이렇게 또 사람들이 받쳐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영상을 보세요.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밑으로 떨어뜨린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나 이 연기가 어마무시하게 뿜어져 나오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먼저 던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엄마도 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이 엄마가 그 높은 곳에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정도 되는 것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냈습니다.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받아냈는데 더 받아냅니다.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분명히 조금 다쳤겠지만 그래도 안 죽은 게 어딥니까? 진짜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또 합쳐가지고 이렇게 매트리스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또 받아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퍼지면서 지금 영상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구해냈다고 하니까 역시 사람들의 힘은 이렇게 또 합쳐야지만 이렇게 인류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이 러시아 이 푸틴 시키야 빨리 이 전쟁 끝내라. 진짜 쓸데없는 이런 인명 피해만 만들어내지 말고 이렇게 인류애를 좀 잘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솔저들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솔저 한 5만여 명 정도가 팔다리가 잘렸다고 합니다. 앰퓨티가 됐다고요. 앰퓨테이션을 해가지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불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5만여 명이나. 그리고 이 숫자는 월드워 1 있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 때와 맞먹는 숫자라고 하네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푸틴 러시아식이 굉장히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이 히잡 있지 않습니까? 히잡을 안 써가지고 한 몇 달 전쯤이죠. 몇 달 전쯤에 어느 한 여성이 이렇게 경찰한테 끌려가더니만 아마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오래 지나면서 지금 이 이란에서는 이 히잡을 쓰는 것을 이 히잡 럴을 더 강화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히잡을 안 쓰면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네, 사진 촬영해서 뭐 올리고 뭐 그런다고 하면은 이 인플루엔서들의 재산의 10분의 1을 내게 하는 그런 벌금도 이렇게 또 강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란에 있는 이 CCTV들을 통해 가지고 이 AI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쏙쏙 골라내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등 엄청나게 강력한 히잡 러를 지금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란은 계속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이렇게 독재자 아니면은 이렇게 종교가 다스린다고 하면은 통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재자들이나 이런 종교가 한 나라를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은 제발 좀 빨리 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이런 일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 Missing someone